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이듀 전병칠입니다. 이 전 시간까지 우리는 자동제어계를 시간 영역에 대해서 해석했습니다. 시간 영역을 두 가지로 나눴죠. 과도기냐 아니면 정상기냐.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자동제어계를 주파수 영역에서 해석할 겁니다. 즉, 입력이 주어졌을 때 이 전달함수의 주파수가 바뀐다면 이 출력은 어떻게 나올까? 이제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 입력이 있고 그 다음에 전달함수가 있고 그리고 출력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제어계를 나타낸 표현입니다. 여기 S라고 하는 것은 라플라스 연산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보통 라플라스 연산자를 이야기했을 때 이런 블럭형으로 나타내는 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봐왔던 건데,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시각을 바꿔서 여기 GS, S가 아니라 만약에 G, J, 오메가로 이렇게 주파수 함수로 만약에 바꿔서 본다면 어떻게 출력이 바뀔까,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즉, 예전에는 이 시간에 대해서 조금 흐름을 봤다면 지금부터는 주파수를 바꾸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런 모양이죠. 예를 들어 진동적인 관점에서 본다는 것과 사실 이거는 다르지 않는데요. 원래 이렇게 라플라스 연산자 S가 원래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예요. 원래 이런 이제 복소수 형태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시그마, 감쇄 성분을 0으로 놓고 오로지 순수한 진동만, J 오메가 진동만을 보겠다는 겁니다. 진동만을 보겠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주파수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기계가 있는데 진동만 바꿔본다는 거예요. 만약에 5Hz였다가 10Hz였다가 20Hz였다가 이렇게 점점 진동을 높여가게 되면은 이 제어계에서 출력이 어떻게 바뀔까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좀 전압 파형이 쭉 하나 나와 있게 되는데, 제가 입력한 파형이 저는 여기서 정연파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사인파. 자, 이런 파형을 이제 이렇게 입력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RS예요. 입력이에요. 그런데 여기 GS, 이렇게 전달함수가 제가 예를 들어 2하고 각 마이너스 30도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크기가 2만큼 커지고 그 다음에 위상은 30도만큼 늦어지는 전달함수가 여기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출력은 어떻게 될까요? 출력은 일단 크기가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입력이 만약에 이렇게 1이라면은 출력은 얼마? 2가 될 겁니다. 입력은 출력보다 그러니까 출력은 입력보다 2배가 더 됐겠죠. 자, 그리고 세타, 각도도 어떻게 돼요? 30도 더 늦어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각도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타가 30도만큼 늦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값에서 우리가 크기를 찾아라 라고 하면은 크기는 얼마?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도, 이걸 우리가 위상이라고 하는 거죠. 위상 G, J 오메가를 찾아보면은 그 값은 마이너스 30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장에서는 내내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크기가 바뀌는구나, 그리고 위상이 바뀌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기가 바뀌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위상이 바뀌는구나. 이제 크기를 근데 지금부터 어떤 말로도 같이 쓸 거냐면요, 이득이라는 말로도 같이 쓸 겁니다. 이득이 얼마냐? 몇 배가 됐느냐, 크기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느냐,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거를 괜히 이렇게 정리하면은 이렇게 이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주파수 전달함수라는 말을 이제 쓸 건데, 주파수 전달함수는 여기다가 J 오메가로 바꾸는 거예요. 전달함수 GS에서 S 대신에 J 오메가를 대입하면은 그게 주파수 전달함수다. 그래서 여기 GS에서 S에 J 오메가를 넣어서 G, J 오메가라고 할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된다? G, J 오메가, 그 다음에 각 G, J 오메가가 될 거예요. 요 앞에 있는 게 뭐예요? 크기, 이득.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게 뭐예요? 위상차.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파수를 바꾸면은 크기와 그 다음에 위상도 바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G, J 오메가는 주파수 전달함수라고 하고, 여기 양쪽에다 이렇게 일자 두 개 하게 되면 뭐예요? 절대값 하라는 겁니다. 음수도 양수가 되는 거고, 양수도 양수가 되는 거고, 이제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주파수 이득이라고 할 거예요. 이득, 이걸 뭐라고 합니까? 게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파수가 바뀜에 따라서 얻는 크기 변화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지금부터 주파수 이득이라는 말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요, 이거는 위상차 또는 위상각, 이런 표현을 쓸 겁니다. 진폭 B라는 말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는 G, J 오메가는 루트 실수부 제곱 플러스 허수부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거 뒤에 장에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위상차, 세타는 입력 위상과 출력 위상의 차이를 이야기한다. 이것도 탄젠트 실수부, 허수부, 이런 말을 할 건데, 이게 몇 가지 타입이 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나타내는 복소수 타입이 있기 때문에 이 타입을 4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4가지 주파수 전달함수의 타입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가지 타입일 때 전달함수의 크기와 그 다음에 위상차를 정리한 건데 이거를 좀 알아둬야 되는데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번째 거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거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삼각함수로 표현할 때 어떤 말을 썼냐면은 밑에가 만약에 A이고 여기가 만약에 B예요. 그러니까 A 플러스 JB라고 하는 형태는 이런 복소수는 자, 이렇게 우리가 삼각비로 나타낼 수 있죠. 자, 이때 여기 크기는 뭘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크기는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러면은 이 크기가 얼마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네요. 그렇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루트를 씌운 거.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위상차, 이 세타 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 세타 값. 세타 값은 탄젠트로 구할 수 있죠.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니까.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그럼 세타는 어떻게 놓을 수 있습니까? 세타는 탄젠트가 반대로 가면은 아크탄젠트 A분의 B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그래서 위상차는 얼마냐? 이렇게 아크탄젠트 A분의 B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각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주파수 전달함수가 이제 이런 꼴이 된다. 이런 꼴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꼴이 된다면 이것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를 씌운다고 하더라도 루트 1은 1이니까 여기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대로 넣을 수 있고요. 자, 위상차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각도가 얼마라고 하냐면은 이 각도가 0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위에서 밑에 있는 각도를 빼는 겁니다. 밑에 있는 각도는 얼마예요? 탄젠트, 아크탄젠트, 그 다음에 A분의 B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0에서 이걸 빼니까 0 빼기 아크탄젠트 A분의 B인데 0은 있으나 마나니까 그냥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A분의 B가 됩니다. 여러분 이 식을 잘 보셔야 됩니다. 크기. 왜 이 식을 잘 봐야 되냐면은 1차 지연 요소일 때가 바로 이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밑에를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또 C 플러스 JD 분의 뭐 A 플러스 JB 이런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가 크기는 그냥 루트 씌우면 됩니다. 그래서 루트 이런 모양 되는 거고요. 여기 A 플러스 JB라고 하는 이런 복소수 형태가 어떻게 돼요? 분모 분자에 두 개 다 있는 거니까 두 개 다 각각 넣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위상차를 할 때는요, 분자에 있는 거 빼기 분모에 있는 거. 분자에 있는 거 요거잖아요. 그렇죠? 빼기 분모에 있는 거. 자, 이런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똑같이 C 플러스 JD 넣을 수 있고요. 그쵸? 위에는 이제 그대로 이제 B 들어갈 수 있는데, B라고 하는 건 이제 90도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여기 J가 들어가 있으니까. 90이라는 거에서 빼기, 여기 이제 분모에 있는 거, 마이너스 탄젠트, 아크탄젠트, C분의 T,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그래서, 자, 다 4개를 보는데, 우리의 시간은 소중함으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있는 걸 중심으로 나올게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 벡터의 궤적이라고 하는 게 또 오랜만에 나옵니다. 궤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지나간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가 궁금하냐면은 이 전달함수를 시간에 따라서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를 바꿔보면 어떤 모양일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주파수를 바꾸면 어떤 모양으로 얘네들이 쭉 하고 이렇게 움직일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오메가를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한번 변화시켜보자 이 얘기입니다. 어떤 함수가 있는데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변화시켜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전달함수가 1차 지연 요소인 1 플러스 TS분의 1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여기 이제 T는 상수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오게 되고 S를 뭘로 바꿔요? J 오메가로 이제 바꿔보는 거예요. 그렇죠? J 오메가로 바꾼다면은 1 플러스 J 오메가 T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뭘 궁금해하게 되느냐? 우리가 오메가를 얼마? 0에서부터 무한대로 바꾸면은 어떤 모습일까? 이제 이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벡터의 궤적은 이렇게 왼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런 모양으로 이제 반원으로 된다. 자, 이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보통 뭘 구하라고 하느냐? 이제 크기와 즉 이득과 그 다음에 위상차를 한번 구하라고 그래요. 이득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1 플러스 J 오메가 T분의 1 이것의 이득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꼴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두 번째 있는 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득은 어떻게 돼요? 루트하고 실수 그리고 허수 각각의 제곱이죠. 실수는 얼마예요? 1이죠. 1의 제곱은 1이니까 플러스. 허수는 뭐예요? 이렇게 오메가 t죠. 그렇죠? 그럼 오메가 t의 제곱이죠. 분의 어떻게 됩니까? 1 이렇게 되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전달함수의 크기죠. 두 번째, 위상차는 어떻게 됩니까? 아크탄젠트 A분의 B. A가 얼마예요? 여기서 1이죠. 그렇죠? 1분의 B가 얼마예요? 오메가 t죠. 1분의 오메가 t는 그냥 오메가 t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이제 됩니다.
크기, 그리고 이제 위상차. 그러면 이제 이런 모습으로 되는 거죠. 크기와 위상차. 그래서 1차 지연 요소일 때 여러분 요 크기의 모양, 그리고 여기 위상차의 모양이 여기 이제 두 번째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괜찮으세요? 그래서 자, 이 오메가를 0에서 무한대까지 변화시킬 때 궤적을 그려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리기가 이제 쉽냐? 좀 어렵습니다. 일일이 계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얘가 좀 형태가 몇 가지 조금 짜여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일반적인 형태, 이름을 제목을 잘 보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우리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좌측에 있는 걸 좌반부, 우측에 있는 걸 우반부라고 이야기하는데 1, 2, 3, 4분면에서 예를 들어 전달함수의 꼴이 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런 꼴일 때 궤적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에서 이제 L형이라고 하는 거, 여기 L이라고 하는 거는 S의 몇 제곱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형을 정하는 거예요. 저 앞에서 했었죠. 빵이면은 뭐라고 했어요? 이거 빵이면은 0형이라고 했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S의 0제곱, 이거는 곧 1이잖아요. 이때는 우리가 0형 제역이라고 했고 S의 1제곱, 이거는 이제 S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1형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S의 제곱하면은 이거는 S의 제곱이 들어가고 이거는 우리가 2형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는 앞에는 형의 종류예요. 형의 종류는 뭘 정하냐면요.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이거를 정하는 겁니다. S의 0, 1, 2, 3 여기에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각각.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괄호의 개수예요. 여기 지금 괄호가 하나, 둘, 세 개 있죠. 괄호가 있는 개수마다 몇 개의 면을 지나냐는 겁니다. 괄호가 두 개 있으면 두 개면 지나는 거고, 세 개 있으면 세 개면 지나는 거예요. 조금 이따 제가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궤적의 방향은 항상 원점을 향하도록, 이 가운데 점을 향하도록 그립니다. 유도미사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첫 번째, 분모의 괄호가 한 개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S의 몇 제곱이라고 하냐? S의 제가 이렇게 0제곱이라고 해보겠습니다. S의 0제곱이면 몇 형이에요? 0형이죠. S의 0형이면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괄호가 한 개니까 한 개 면을 지난대요. 면 하나만 지나서 이렇게 원점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상태의 궤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했던 우리가 1차 지연 요소랑 좀 같은 형식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S가 S 1제곱이 들어갔다고 보죠. S가 들어갔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건 어디서 출발하는 겁니까? 여기서는 출발점이 이렇게 S의 1제곱.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런데 괄호가 하나 있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가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여기에 S의 제곱이 있다. 그럼 어디서 출발할까요? S의 제곱이 있으면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면 몇 개 지나요? 괄호가 하나 있으니까 하나만 지나죠. 이런 꼴이 되는 거죠. 만약에 S의 세제곱이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 면 하나 해서 원점을 지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두 개가 됐다. 괄호가 두 개가 됐다. 괄호가 두 개 되면은 몇 개를 지나는 거예요? 면 두 개를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를 거칠 거냐, 경유지가 몇 개냐 이겁니다. 만약 여기에 S의 제곱 들어갔다고 해보죠. S의 제곱이면은 S0, 1, 2 여기죠.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면 몇 개 지나요? 두 개 지나고 0점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출발하게 되면 두 개 지나게 되면 이런 형식이 되겠네요. 그렇죠? 물론 이제 모양은 조금 더 볼록할 수도 있고 올록볼록할 수도 있지만 면을 두 개 지나서 원점으로 온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S라고 해볼게요. 그냥 1이라고 해볼게요. 아무것도 없다고 해보죠. 없으면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몇 개 지나서 두 개 지나서 어디 원점으로 오는 겁니다.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 번째 괄호가 세 개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세 개일 때는 면을 세 개 지난다. 여기 만약에 S의 1제곱이라고 해볼까요? S의 1제곱 여기서 면 세 개 지나고 원점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형태가 되겠죠. 하나, 둘, 세 개 지나잖아요. 그리고 원점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S의 제곱이라고 해보죠. S의 제곱이면 어떻게 출발할까요? 여기서 출발하겠죠. 면 세 개 지나겠죠. 하나, 둘, 세 개 지나서 원점으로 오겠죠.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S제곱이라고 들어가면은 출발점이 여기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이 그래프를 잘 보려면, 물론 잘 그리려면 이제 우리가 기를 수는 없고 우리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랩뷰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런 걸 이제 궤적을 그려야 되겠죠. 아니면 뭐 수학적으로 다른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그리는 게 좋은데 그림 딱 보면은 여기가 어떤 모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이런 모양 나오게 되면은 이 앞에 있는 S 이거는 일종의 출발점이에요. 여기 괄호의 개수는 경유지입니다. 목적지는 무조건 어디예요? 무조건 이제 가운데예요. 원점입니다.
목적지는 원점 딱 정해져 있고 출발지 어디서 출발할 거냐. S의 0제곱, 1제곱, 2제곱, 3제곱이고 그 다음에 경유지, 이 괄호 몇 개 통과할 거냐. 요 경유지의 개수를 말합니다.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보드선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보드선도는 저 앞에서 우리가 벡터의 궤적을 이야기한 거는 이거는 복소 평면에다가 궤적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보드선도라고 하는 거는 이 복소 평면에다가 그리다 보니까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대략만 그렸지 여기서 값을 완벽하게 파악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자. 우리가 막대 그래프 그리는 것처럼 선 그래프죠. 선 그래프를 그리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되 저기 가로축은 주파수에 대한 거고 세로축은 한쪽은 이득에 대한 거고 한쪽은 위상에 대한 거를 두 개를 이렇게 짬뽕해서 이 Y축은 두 개를 짬뽕해서 놓는 것을 우리가 보드선도라고 합니다. 보드는 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벨 연구소의 연구원 이름이에요. BODE라고 하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서 보드선도라고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그 값을 볼 수 있다는 거고 주파수가 변함에 따라서 이득이라든지 아니면 위상차가 어느 부분에서 좀 급격하게 변하는지를 더 파악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보드선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표를 보게 되면은 주파수가 이렇게 0.1, 1, 10, 100 이렇게 쭉쭉쭉 넘어감에 따라서 여기 이득이 완만하다가 급격하게 이렇게 꺾이는 지점 있지 않습니까? 이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절점 주파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뭘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주파수가 좀 낮을 때는 잘 통과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높아지니까 마이너스 값으로 이득이 좀 줄어드네, 값이 좀 내려가네 라고 하면은 이 지점에서 어떤 보호막을 딱 치는구나. 그래서 저역 필터. 예를 들어 뭐 고역 필터 이런 게 이제 여기서 좀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정한 주파수 값을 통과시키고 특정한 주파수 값은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아까 보는 그 벡터 궤적, 복소 평면에서 보기에는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보드선도에서는 그래프를 금방 딱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위상차도 볼 수 있어요. 위상차가 어떨 때? 여기서는 좀 이렇게 급격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좀 여기 지나가고부터는 좀 완만한 변화가 있겠구나. 그 다음부터는 위상차가 계속 90도 차이 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드선도에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좀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이득 특성 곡선. 이득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조금 이제 복잡한데 이득, 개인은 20 로그 10하고 진폭 B를 나타냅니다. 어렵죠. 여러분 이제 로그라고 하는 것의 좀 특성을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됩니다. 로그라고 하는 거는 숫자가 굉장히 커지는 것을 좀 표현하기 쉽게 하려고 로그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10의 제곱하면 이거 얼마입니까? 100이죠. 그렇죠? 10의 세제곱하게 되면 1000이죠. 그렇죠?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로그 미수라고 해서요. 밑에는 무조건 그냥 10이 일반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10의 몇 제곱은 100이냐? 로그 2, 로그 100 하면은 그 값은 10에 몇 개가 들어가 있어서 100이 되냐? 로그 이렇게 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로그 100은 얼마냐? 그럼 2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10의 제곱이 이제 100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제 10의 만약에 로그 1000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10에 우리가 세제곱이 1000이 되기 때문에 이제 3이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로그 10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로그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밑에 있는 게 우리가 미수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진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밑에 미수가 1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 여기가 10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렇게 진수가 되는데 보통 이제 로그 10은 보통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줄여서 로그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진수라고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자주 쓴다고 해서 상용 로그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렇게 미수와 그 다음에 진수가 있는 반면 미수가 그 익스포넨셜 자연상수인 2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2 하고 이렇게 진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는 그냥 우리가 ln이라고 하고 진수 이렇게 좀 표현하죠.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어요. ln이라고 들어가 있으면은 요거는 이제 상용 로그가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구나. 이 미수가 익스포넨셜 2인 로그를 우리가 ln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로그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만약에 로그 얼마라고 할까요? 1이라고 할까요? 그럼 1은 얼마일까요? 그럼 여기는 원래 미수가 얼마예요? 10인 거예요. 10의 몇 제곱이 1이 될까요? 0제곱이죠. 그렇죠? 그래서 로그 1은 0입니다.
다음에 로그. 얼마일까요? 10? 10은 얼마일까요? 10의 몇 제곱이 10일까요? 1이죠. 그래서 로그 10은 1입니다. 지금부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딱 기억하기. 로그 10이라고 하는 거는 1이다. 그 다음에 로그. 어떤 수? 10의 n제곱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하면은 10의 n제곱. 이렇게 승수 있잖아요. 제곱근이 요 앞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값은 n 로그 10 이렇게 되겠죠. 근데 로그 10은 얼마예요? 요 위에서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n 하나만 남을 수 있습니다. 요거 이제 중간에 있는 거. 로그 10은 얼마다? 1이다. 요것만 좀 기억하겠습니다. 적어주세요. 로그 10은 1이다. 그럼 어떤 우리가 요 전달 함수에서 이득 특성 곡선이라고 할 때 그 이득의 크기는 어떻게 정하냐? 20 로그 그 다음에 주파수 전달 함수를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때의 크기는 우리가 데시벨이라고 합니다. 데시벨. 그리고 위상 특성 곡선에서 위상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요거는 이제 디그리, 각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파수 전달 함수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각하고 주파수 전달 함수를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위상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1차 지원 요소의 보드선도라고 돼 있어서 이렇게 뭐 전달 함수가 이럴 때 진폭 B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득은 얼마냐? 이득일 때는 요 주파수 전달 함수를 그대로 이제 20 로그 그 뒤에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위상 각은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그 절점 주파수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꺾이는 부분 있잖아요. 요 꺾이는 부분이 언제 만들어지느냐. 시험 문제도 요 꺾이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꺾이는 부분이 언제 만들어지냐면은 상수항과 주파수항이 같을 때요. 요걸 우리가 이제 상수항이라고 하고요. 요걸 이제 주파수항이라고 하는데 이 상수항과 주파수항이 같을 때 이때 바로 이제 절점 주파수가 되는 겁니다. 꺾이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시험 문제는 요 절점 주파수의 타이밍이 언제냐 이제 그걸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예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난이도 높은 문제니까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난 그래도 조금 좀 특이한 방법이라도 한번 푸는 거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영상 계속 시청해 주세요. 시험 문제 아주 고난이도로 나오는 문제인데 자 여기 보드선도가 있대요. 자 여기에서 이 시스템의 전달함수가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기는 절점 주파수가 몇 있습니까?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있어요. 어느 때? 0.1일 때, 그 다음에 1일 때 이렇게 두 번 있습니다. 출발은 언제 한 거예요? 주파수가 굉장히 작을 때 이때는 20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여기는 0.0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단위가 우리가 데시벨이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이제 요 밑에까지 주파수가 굉장히 작아지더라도 결국에는 주파수가 0이더라도 20에서 출발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출발할 때는 20이었다고 해요. 그럼 여기 1, 2, 3, 4 보기 중에서 출발이 20이니까 분자가 20이겠지라고 생각하시면은 오산이에요. 오산이고, 자, 먼저 출발 이득을 먼저 구해보자. 어떻게 구하라고 했습니까? 20 로그 한 다음에 주파수 전달함수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20하고 로그. 여기 주파수 전달함수가 지금 얼마라고 했냐면은 G가 이 값이 20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20 로그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 값이 20이 나온 거예요. 주파수가 0일 때. 그러면은 로그 G0 이 값은 얼마야 될까요? 이 값은 1이 돼야 되는 거죠. 로그 얼마가 1이 됩니까? 로그 얼마를 했을 때 그 값이 1이 됩니까? 자, 앞에서 기억나세요? 로그 얼마? 12. 이게 얼마예요? 1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값은 얼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값이 10이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분자 K 값에 10이 들어오면 됩니다. 1번 아니면은 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절점 주파수. 그러니까 시작점을 가지고 분자를 찾은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절점 주파수의 팁이 있습니다. 절점 주파수 꺾이는 부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상수항과 주파수항이 같을 때잖아요. 그렇죠? 상수항과 주파수항이 같아요. 여기 두 번 꺾였으니까 여기 괄호가 두 개 있네요. 그렇죠? 상수항과 주파수항이 같대. 이것과 이것이 같을 때, 이것과 이것이 같을 때 어떨 때 같을까요? 그러면 첫 번째는 0.1이고 하나는 1일 때. 여기가 1일 때, 그다음에 여기 하나 0.1일 때. 그러면 1, 1은 같은데 여기는 0.1과 10이 같아요? 아니요. 두 번째는요. 여기는 1일 때, 1 같죠? S가 0.1이라면은요, 10 곱하기 0.1과 1이 어때요? 같죠? 그래서 요게 답이 됩니다. 2번이 답입니다.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여기 절점 주파수라든지 보드 선도에서
절점 주파수를 구하는 방법은 같을 때, 상수항과 주파수항이 같을 때를 찾는 거고, 같을 때를 찾다 보니까 0.11을 각각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그 숫자가 맞을 때가 절점 주파수로 옳게 표현한 전달함수가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이렇게 상수 K는 뭐다? 여기는 출발, 이득을 구하는 방법, 20로그 한 다음에 주파수 전달함수를 집어 넣었을 때 그 값이 나오면 됩니다. 괜찮으세요? 막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푸는 게 아마도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뭘 알아봤냐면요. 자동 제어기에서 주파수 영역에 대한 해석을 했습니다. 주파수 영역이 얼마나 바뀌는, 주파수가 얼마나 바뀌냐에 따라서 이득과 그 다음에 위상의 차이를 봤었죠. 이득과 위상의 차이를 보는 방법이 우리가 이제 벡터 궤적에서도 복수 평면에서 나타내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보드선도에서 나타내는 방법도 있다. 그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